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MO 완전 표시의 도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한 시민단체와 국회 공동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의 박지호 간사입니다. 네, 내일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 최초로 GMO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날을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돌아보고 문제점을 좀 짚어보는 그런 기자회견 자리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고요. 먼저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시게 된 취지나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님, 그리고 좀 늦으신다고 그러시네요. 남인순 의원님, 원래 그리고 임재근 의원님, 그리고 김영근 의원님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늦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경실련과 소비자 시민모임, YMCA, 아이콥을 비롯한 시민단체 여러분, 그리고 최근 농진청이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GMO 농작물 야외 시험 재배로 고통받고 계실 농민을 대표해서 와주신 가톨릭 농민의 정현찬 회장님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선 이후에 출고 GMO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난 21일 식약처 업무 보고를 통해 현재 식품위생법상의 GMO 표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GMO 표시에 대해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식약처가 경실련에서 제기한 GMO 수입 품목 업체들 정보 공개 요구에 왜 응하지 않는지, 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건지, 왜 대법원까지 상고하고 있는지, 혹시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식약처장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피해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법적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9월 1심 재판 당시와 2심 항소 이유에서 밝힌 주장을 보면 다량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등을 수입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에 해당 업체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될 것을 걱정된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조차 이러한 식약처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식약처의 주장대로 GMO 수입 식품이 안전하다면 그 품목과 양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과 생명이 우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안전성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원에서요. 그럼에도 식약처는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뒤에서 하는 짓이 이렇게 달라서야 국민은 어느 누가 식약처를 믿겠습니까?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식약처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발 기업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좀 걱정하라.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고 상고를 취하고 법원의 명령대로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GMO 수입 정보 즉각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GMO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도 있듯이 식품위생법에 독소 조항을 갖고 있는 예외 사항이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리라 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함께 해주신 김광수 의원님과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과 한 발 더 나아가서 올바른 식품 표시제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기준만큼은 최소한 유럽의 기준, 선진국의 기준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광수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건복지위원회 일회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GMO 식품에 관한 핵심적인 쟁점은 요리를 하고 난 뒤에 DNA나 또는 GMO 관련 단백질 검출 여부로 판정할 것이 아니고, 처음에 GMO 관련 식품을 원재료에 사용했는지라고 하는 원산지 GMO 식품에 관련된 재료 표시,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GMO 식품의 최대 수입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지난해에도 약 215톤을 수입했다고 하는데, 최대 수출국은 역시 미국이고요. 기업의 예방기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당한 상태에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식품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고, 아직은 정확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최근 초등학생들은 초경 연령이 아주 급속히 낮아진다든지 성인병과 관련된 각종 질환들이 젊은 세대로 층들이 낮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대단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GMO 식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또 우리 지역에, 제가 지역구가 전북 전주인데요. 전주에 지금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혁신도시를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GMO 관련 벼를 재배하는 안액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혀 시민의 알 권리 없이 그냥 공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재배하다가 발각된 것이지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벼 문제는 또 이게 이제 주변에 따는 벼로 이렇게 확산돼서 지역의 친환경 먹거리 부분들을 거의 초토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오후에 지역에서 이 문제에 관련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힘 모아서 GMO 관련 부분들이 소비자의 알 권리,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GMO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관련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힘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GMO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GMO 표시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식약처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 이윤정 아이컵 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 팀장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컵 소비자활동연합회 이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소비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GMO 식품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 이런 정확한 통계를 보기 전에는 사실 소비자로서 잘 알 수 없는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1인당 쌀을 작년에 63kg 정도를 소비를 했는데, 사실 GMO 작물, 식용 GMO 작물을 42kg 정도 소비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에 따져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가 있고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당연히 그 식품의 원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GMO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최종 산물의 단백질이 남아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식품을 만드는 원료가 무엇인지를 소비자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GMO 작물로 만든 그런 거는 단백질, DNA 이런 게 남아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재료 기준으로 한 표기가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거리에서 서명을 받거나 이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지 몰랐는데 GMO 표시를 보셨다고 하신 분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수입 과자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수입되어 온 그 라벨 그대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똑같은 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만든 거는 사실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로서는 정말 깜깜한 그 암흑 속에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정보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의혹이나 이런 게 많은 것이지, 오히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난제모 표시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0.9%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고 그 허용치 내에서 난제모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알 권리만큼 또 중요한 것이 선택권인데, 우리나라는 0%라는 과학자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실에서 과학에서도 0%란 있을 수 없는 수치다. 기계도 0%를 잡아낼 수 없다. 실제 0%여도 기계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0.0000 뭐 이렇게 해서 무한대 소수점이 있더라도 0은 안 나온다는데, 저희는 그 비현실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그 0%여야지 난제모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 식약처가 그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그거는 국민의, 시민의 안전과 그런 복지와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미리 나서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걱정하고 예단해서, 저는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식약처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거부하고 항소하고 2심 판결이 났는데도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행정기관인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공포영화에서 공포의 대상이 안 보일 때 더 무섭거든요. 정보가 공개 안 됐을 때 막연한 불신, 오해, 이런 것들, 불안이 더 커집니다. GMO 유무해를 떠나서 이것이 명확하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되고, 또 GMO 수입량이나 얼마만큼 기업에서 취급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오랫동안 지금 시험 재배를 GMO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해왔지만 최근에는 상업화를 목전에 두고 야외에서 시험 재배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현찬 가톨릭 농원회 회장님께서 규탄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GMO 1위 수입국이 1위입니다. 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GMO를 지금 연구한 지는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연구가 아니고 지금 상용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정성 검사를 신청을 했고, 그 신청 결과가 올 7월 말이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 전국 농촌진흥청, 진흥원이 있는데 몇 군데에서 지금 이미 종자를 부어서 배가 차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 하려고 하는 것은 짠디나 쌀 2가지고 고추, 그 중에 과일 여러 가지들이 지금 실험 재배에 들어가 있고 또 상용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며칠 전 진흥청장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농민단체 장들이 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흥원이 전주 완주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진흥청을 없애야 된다 그런 걸 농민들이 정말 이건 진흥청이 존재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진흥청이 와서 농업의 어떤 발전을 기여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GMO를 상용하면서 노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한국의 곡창지대인 완주에서 터지면 김제평야에서 전체 만경평야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 지역은 GMO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이 한 것들도 꽃가루가 날아가서 GMO의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피해를 누가 감당할 거냐? 그 지역 전주를 비롯해서 완주, 김제, 평양 이 지역 쌀들이 팔리지 않을 때 그걸 지정청이 책임지겠느냐, 그 피해를. 많은 지역민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전체 GMO를 모르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GMO가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 내 쌀은 GMO가 아니다, 이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GMO에 빠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이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깊숙이 GMO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 한국 농업의 쌀을 GMO로 하겠다는 것들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이 자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7월 2일 날 국민의 행동을 잡아서, 행동의 날을 잡아서, 이 필리핀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그 시부란 모판에 들어가서 모판을 뽑아버리거나 미리 꽃이 피기 전에, 피면은 다 주위에 옮기기 때문에 그 전에 뭐를 뽑든지 모판을 집었든지 해서 아예 상용화 자체를 막지 못하면은 이 기자회견이라고 이게 선언으로 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 직접 행동으로 해야 한다 해서 2일날 국민의 행동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 같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이 땅에는 GMO를 상용하지 못하도록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저희 단체들을 비롯해서 오랫동안 GMO 표시 제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남인순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원의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그 GMO 식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사실 GMO 식품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서 그때 법 개정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GMO 식품 표시제를 완전하게 표시하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법 개정안은 제출이 됐지만 그 완전 표시제가 19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해서 오늘도 여기 많은 단체들이 오셔서 이 문제를 제기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오늘이 그 미국 버몬트주에서 내일부터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GMO 완전 표시제가 지난 23일 날 미국 상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GMO 원료 사용이 안전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떠나서 사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런 만큼 일단 추세는 그 GMO 식품에 대한 어떤 완전 표시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이제 그 부분적으로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전 식약처에서 GMO 식품 표시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각기 의견이 들어왔고 얼마 전 이제 국회 보건복지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의견, 그리고 소위 비의도적 흡입치를 3%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기준인 0.9%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행정 예고가 돼서 의견이 취합이 되긴 했지만 논란이 많은 만큼 식약처가 이거를 바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의견을 수렴하라고 국회에서 제의가 됐고 아마 식약처에서도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이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개정안도 완전 표시제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개정안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어쨌든 그 GMO DNA와 단백질 미함유 식품에 대해서 그 GMO 표시를 면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표시제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이게 넌 GMO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에서 생산된 예를 들면 콩으로 식용유를 만들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이번 이제 지난번에 통과된 제도에 따르면 어쨌든 그 단백질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제를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의 어떤 콩이나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넌 GMO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표시를 못하게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표시제 개선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농민단체들이 얘기하신 우리나라가 정말 그 GMO 그 식품을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뭐 거의 세계 2위 정도가 되고 또 심지어 또 우리가 그거를 시험제외해서 또 앞으로 이거를 세계 그 농작물 시장에다가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재배 과정에서 많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농업 환경이 굉장히 좁은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랑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분명히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GMO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국회에서도 점검을 하고 짚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 문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옆에 계신 우리 윤수아 의원님과 함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어서 20대 국회에서는 꼭 GMO 관련된 표시제도가 개선되기를 저희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과 의원님들의 입장을 총망라한 저희 기자회견문을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홍순욱 이사님과 한국 YMC 전국연맹 이동식 국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 제도에 아닌 안전 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미국의 버먼트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GMO 개발 업체들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 규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완전 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음료 등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미국 최초의 GMO 표시는 이와 같은 완전 표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GMO 제도 개발국인 미국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그동안 미국의 GMO 표시를 시장의 자율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본권인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침해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제기됐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렬하게 싸웠고 이러한 노력에 쌓여 오늘날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버먼트주의 GMO 표시 제도를 계기로 코카콜라, 켈러그, 허쉬 등의 거대 식품 기업들이 GMO 표시 제도에 또는 non-GMO 원료 사용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비롯한 기본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만 GMO 표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5년 약 215만 톤에 달하는 GMO 식용으로 수입이 됐지만 시민들은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허술한 허울뿐인 현행 GMO 표시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가다한 표시 예외 조항을 도입함으로 인한 약 215만 톤에 달하는 신형 GMO에 대한 표시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님들이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방관하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MO 기술 확보라는 미명하고 농민들과 시민들의 의사 수령 과정도 정보 공개도 없이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업인 중심지인 전북을 비롯한 우리 농토의 GMO표 등을 실험 재배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반대의 방관이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더 침해하는 제도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수입 GMO가 국내에서 유통 등 식용유 등으로 제조, 가공 현실을 고려했을 때 GMO, DNA 또한 단백질의 잔존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이제 식약처의 고시가 아닌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GMO 세 글자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이 수입부터 표시까지 GMO와 관련하여 대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식약처가 시민 기본 권리보다 식품업계의 논리만을 중시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식약처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인식조사를 통해 시민들은 수입, 유통은 물론 표시에 이르기까지 GMO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표시제도 개선 등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식용으로 수입된 GMO가 어디로 갔는지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시민들이 GMO에 대해 막연하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에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약처는 부처의 목표를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국민행복 안전망 확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식약처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식약처에 묻고 싶습니다. 안전성 문제부터 표시제도 개선에까지 모든 사안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외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을 심어주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식약처는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기관인가요? 아니면 식품업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시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는 GMO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2017년에 시행 예정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GMO DNA와 단백질 잔존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삭제된 새로운 식품위생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GMO 완전 표시제도 도입을 넘어 시민들이 GMO 관련 기본적인 정보들을 손쉽게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고 우리 농토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무분별한 GMO 개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에 더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가톨릭 농민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나눔문화 소비자 시민모임 아이쿱 생협 한국IMC 전국연맹 김광수 의원, 김형권 의원, 남인순 의원, 은소화 의원, 인재근 의원 이상으로 기자회견 낭독문을 마치고요.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